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힘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접촉이 필요한 힘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힘들이 있었다고요? 마찰력. 마찰력이 있었고요. 탄성력과 중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만약 정지에 있다면 외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찰력 순유 표면과 물체 사이의 어떤 거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찰력 순유를 줄 수 있겠고, 그리고 수직항력,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물체가 10N이래. 이 물체가 10N이래.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렇다면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10N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가 10N인데 내가 이렇게 손으로 더 눌러서 5N을 더 눌러줬어요. 수직항의 크기는 얼마 될까요? 10N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외력이 없는 한에는 물체의 무게하고 수직항력이 뭐하다? 같다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탁자입니다. 지구에 놓여있네요. 맞잖아. 네. 이 탁자 위에 내가 울산이네. 탁자 위에 자석을 한번 놔둬봤습니다. 이 자석의 무게는 10N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네. 자석의 무게는 10N였습니다. 탁자가 이 자석을 떠받치는 힘 몇 N입니까? 10N. 그렇죠, 10N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 밑에 자석이 또 하나 더 있네요. SN 해놨습니다. 이래놨더니 자석이 털컥 붙어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 자석의 원래 무게는 5N이라고 할게요. 이 자석이 무게가 원래 5N인데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예, 이쪽 두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5N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좀 전에 이름의 자석이 없었을 때는 바닥면이 이 하얀 자석을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얼마나 됐다고? 10N이었는데요. 이제는 바닥면이 이 흰 자석을 위로 떠받치는 힘이 몇 N 걸릴까요? 그렇죠. 15N이죠. 왜냐하면 10N이라는 무게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고. 이 자석이 안 내려간 이유는 무게 5N과 같은 크기의 자기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이 5N, 그래서 추가적으로 15N의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 힘이 있었고, 그걸 떠받치는 수직항력 15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무게보다 자기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소개할게요. 탄성력,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는 외력을 가했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 외력을 치우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탄성력이라는 걸 쓰겠고, 힘의 탄성력은 마이너스, 이건 복원력이라는 뜻이고, 탄성계수 K에 변거리 X로 표현됩니다. 스몰 K를 쓰면서 이건 탄성 계수, 뭐 용수철이면 용수철, 상수, 뭐 이런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X는 그 용수철이 얼마나 변형된 거리예요. 용수철 원래 길이 말고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하는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당길 때 처음에 당길 때는 쉬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힘들어지죠. 더 많은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길이 M에서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또는 얼마나 더 압축시켰습니까? 하는 X축을 변거리 X로 줄 때 F 탄성력의 크기는 이런 일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요 탄성계수 K, 용출상수 K인 거예요. 탄성계수 K가 크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면 똑같은 변형거리를 볼 때 탄성계수 K가 크다는 것은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탄성계수 K가 작다는 것은 쉽게 늘릴 수 있겠네요. 맞은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이 면적을 통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탄성력은 그래서 탄성 한계 안에서 여기 용술도 너무 잡아 늘리면 다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탄성 계수 안에서 이런 그래프가 일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많이 썼던 건 뭡니까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보건력의 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힘의 방향. 탄성력 힘은 방해된 정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잡아당겼으면 되돌아가려고 하고 압축시키면 역시 뒤튀기 나오게 하라. 이해됐습니까? 네. 좀 전에 이 물체 M이 1kg짜리라고 해봤습니다. 물체 M이 1kg면 중력이 얼마 그래요? 10N 걸려. 이해됐어요? 수직항력이 10N로 떠받치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물체예요? 똑같은 물체예요? 용천에 매달아 놨어요. 1kg짜리예요? 몇 N짜리하고 10N짜리하고. 이해됐습니까? 네. 이 10N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단 말이야. 중력 무게가 10N이에요. 근데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지금 안 내려가 있잖아. 네. 더 안 내려가요. 왜 그랬습니까? 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탄성력이 딱 10N 걸려있기 때문에 중력과 탄성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용선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맞든 이해됐습니까? 네. 이 용선에 매달린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어 R자 힘이 0이야. 바닥에 놓인 물체가 가만히 있어 R자 힘이 0이야. 왜 그래? 합력이 0이야? 중력과 수직관계의 힘의 평형이 있어서 중력과 탄성력이 힘의 평형이 있어서 맞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최소한 하나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됩니다. 가만히 정지해 있잖아 아니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R자 힘이 0인 거예요. 최소한 오늘 하나는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힘이 뭐였다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어떤 원인을 힘이라고 부르는데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등속으로 직선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됐어? 네. 8톤짜리 트럭이 시속 100km 속력을 가고 있어요. 내가 50cc 텍트라면 안 됩니까? 조그만 스쿠터 타고 시속 10km 달달달 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더 큰 R자 힘이 걸리고 있습니까? 새로. 트럭. 아,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시속 100km로 8톤짜리 무거운 트럭을 갖고 와 몰고 가고 있는 것과 50cc 스쿠터 갖고 덜덜덜 하면서 시속 10km로 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더 큰 R자 힘이 걸린다고요? 같지 등속이기 때문에 R자 힘은 같아요. 0이에요. 0이에요. 둘 다 0이에요. 그럼 뭐 필요하다면 같아야 되겠죠. 네. 이래서 속력이 누가 더 빠르든 간에 질량이 누가 더 크든 간에 상관없이 등속이면 합력이 R자 힘이 0인 거예요. 이래서 네. 이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 안 내려가고 있네요. 왜 안 내려간다고? 발사입니다. R자 힘이 0이라서요. 이래서 네. 이 용시절 늘어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요?
중력과 탄성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R자임이 0이라서요. 이해됐어? 맞아야겠습니까? 네. 자, 남은 게 부력이 남았군요. 그러면 저 부력은 유체, 이게 액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상관없는데요.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가,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가 위로 떠오르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힘을 부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F 부력은 로를 쓰는 것은 유체의 밀도고요. G는 지구 중력 가속도고요. V는 유체의 잠긴 부피가 되고 있습니다. 물에 얼음이 떠 있네요. 물에 얼음이 떠 있네요. 이 얼음의 무게는 16톤입니다. 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얼음에 작용하는 R자 힘 얼마겠습니까? 물에 얼음이 떠 있어요. 이 얼음의 무게는 16톤이었습니다. 얼음에 작용하는 R자 힘 얼마일까요? 또 이때 있잖아.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정지해 있잖아. 왜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까? 이 얼음에 중력 작용하네? 중력 작용 안 하나요? 해요. 하죠. 중력과 같은 크기의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무력. 부력이 작용할 때 이 얼음에 작용한 부력이 얼마라고? 16. 16톤. 중력과 부력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물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 위에서 그 사람을 구명조끼를 입고 있네요. 잡아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요, 이 사람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물에 빼내자마자 굉장히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에 잠겨 있는 상당한 여기는 잠긴 부피 때문에, 잠긴 부피가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작용되고 있었는데요. 공기에 끄집어내면은 그 부력이 사라지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공기에 밀도가 있으니까 공기에서 떠받치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만 공기하고 물의 밀도는 거의 1000배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해 공기에 의해서 떠받치는 힘이라는 것은 거의 무시할 만 하거든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부력 아르키메데스 부력을 원리를 이해하면서 요런 계산식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부력은 우리 스타필드 책에서는 소개가 투표에서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하이탑으로 부력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은 있다 없다? 있다. 저 기호를 배운 적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호를 쓴다면 유체의 밀도에 그리고 중력가속도에 그리고 잠긴 부피에 이렇게 비례되는 부력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굳이 접촉과 무관한 힘이라 했습니다. 저 마찰력과 탄성력 그리고 부력은 접촉해야 된다 했죠. 네. 접촉과 무관한 거 중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력. 전기력도 있었고 자기력. 자기력도 있었네요. 중력은 두 지장체 M1, M2가 거의 R만큼 떨어졌을 때 작용되는 힘이었는데요. 만유의 상수를 쥐게 돼서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질량 M1, M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기력은 전기를 띈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거리가 R 떨어졌으면 Q는 전하량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Q, 전하량. 알겠습니까? 전자를 얼마나 더 얻었니 또는 잃었니에 따른 그 전하량인데 Q1과 Q2, 전하량, 무시할 수 있는 전기의 크기. 요 힘의 F는 푸름상수 K에 거리 제곱의 반비라고 그 전하량의 O배는 비례되는 힘을 봅니다. 어떤 느낌 듭니까? 어떤 느낌 듭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범위를 전기장 이런 이름을 쓰게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범위를 중력장 그렇게 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에 대해서 해준 일,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 그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력 파트는 서킷 책으로 이제 두 번째 책 중에 가시면은 전기력에 대해서 살짝 맛보게 하고 3F 들어가면 훨씬 더 세밀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4F 들어가면 머리가 뽀개질 정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4F 우리가 다 해볼까요? 아니요. 4F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안다는 겁니다. 3F만 갖고 알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리 3F 물리원 정도는 충분히 다 커버됐잖아. 더 세는 거 없어? 그러면 할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OF는. OF는 이제 경시대 모의고사 문제예요. 네. 요즘에는 자습서에 경시대 참가했습니다. 이거 쓰실 수 없어. 아쉽네요. 수학 경시대에는 나와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네,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여기서 아마 작년에도 인천 뭐 교육청에 뭐 그렇게 해서 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학 경시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물리, 화학 뭐 그런 경시대 또는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자, 오늘 여러분한테 힘의 종류 하면서 힘은 기호를 F 쓰겠고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 운동 상태가 바뀔 수가 있겠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 운동 상태가 안 바뀌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케이스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정지돼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면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들 다 합친 합력 또는 R자이면 0이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힘의 작용점과 힘의 방향과 그 크기 그걸 3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접촉이 가능해야만 접촉이 필수적인 힘도 있겠고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되는 힘들도 있겠네요. 중력은 끌어당기기만 하겠습니다만 전기력은 플러스 밀어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거나 하는 인력과 반발력, 충력 이런 게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서브타이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개념 따지기 페이지 16페이지 정도인가? 16페이지 한번 써볼까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따지기라는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답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오늘 프린트를 받은 사람은 답지 좀 공유하세요. 14페이지부터 문제 풀이 시작해 보십시오. 개념 따지기 다 풀면 채점하시고 이후에 유형익기 넘어가시고 유형익기 다 풀었다 하면 창의 파트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창의 파트가 너무 어렵다 하면 창의 파트는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력 따지기 문제가 더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 수업할 때 한 회차들 나가는데요. 여러분한테 문제를 다 풀어라라고 시키는데 이 풀어라가 수업 중에 다 풀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중에 다 못 풀면 집에 가서 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채점 반드시 문제 풀자마자 바로 채점하십시오. 네. 일주일 뒤에 와서 부랴부랴 채점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